이 사실 네 개의 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. 이 응. 중에서 가장 운기 좋은 나이 딱 하나만 꼽자면 어떤 분들일까요? 아직 하나 남았어. 아, 그런가요? 응. 안녕하세요. 미소가 예쁜 해민공입니다. 네, 좀 잘 지내셨죠? 잘 지냈어요? 어, 사실 오늘 처음 촬영 네, 왔는데 오늘은 덕순이가.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응. 11월, 12월, 1월 응. 원숭이띠 운세입니다. 원숭이띠들이 이제 제가 8, 9, 10월 달에 네. 그 운세 영상 올려드린 거 보면은 뭐 드디어 시작 단계다. 조금 활동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네. 근데 아직 지금 이제 영상 아마 올라가는 게 10월 달에 올라갈 거잖아요. 그죠? 네, 예, 맞아요. 예. 네, 특히 10월 달에는 아마 뭔가 진짜 시작이 되고 아직 안 됐다면 시작이 되고 약간의 좀 이렇게 보면 또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실까봐 약간의 횡재수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는 뭐 월급이 뭐 200, 300이었다면 조금 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든지 약간 그런 약간의 횡재수도 좀 있는 그런 달이야. 그래서 조금 기대해봐도 괜찮은 달이거든요. 근데 이제 11월, 12월, 1월 달에는 그런 추진하던 일들이나 뭐 시작됐던 그런 일들이 이제 완성,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단계죠. 그래서 이제 진짜 내가 뭐 삼재라고 해도 괜찮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내가 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좀 빛이 나는 시기라고 봐야 되지. 그래서 일이 성과, 어떤 확장, 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금전의 운기도 올라가는 거죠. 그런데 이 시기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좀 게으름. 근데 이게 겉으로 보여지긴 좀 게으름인데,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에는 이제 너무 이렇게 뭔가 하긴 하는데 뭐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없다 보니까 약간의 좀 지쳐서 좀 이렇게 좀 놓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막 돼야 되는 시기잖아.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한다면 정말 좋은 운기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이 나이대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31세 임신생 분들이죠. 이분들은 기운이 되게 좋아요. 이 달에. 그래서 이분들도 작은 금전, 어떤 횡재수 조금 있어요. 이 횡재라고 하면 꼭 어떤 큰 금전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큰 건 아니야. 정말 큰 목돈의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자기가 그 현재 충실하고 맡은 일을 잘만 해간다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죠. 약간 이런 걸까요? 연말 보너스 없는 회사인데 연말 보너스가 나온다.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지. 아니면 갑자기 내가 잘해서 그동안에 내가 뭐 출퇴근에 뭐 기름비 유류값을 못 받았는데 너무 고생하니까 유류값이라도 해. 뭐 이러면서 줄 수도 있는 거지. 응. 그런 횡재수. 그러니까 그 횡재수인데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생기는 횡재수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해왔던 것들 때문에 받는 보상. 그런 횡재수죠. 근데 이제 경쟁자가 좀 많아지는 시기야. 나도 잘하지만 주변도 잘하는 거지. 그래서 내가 경쟁자가 많다고 해서 나만 막 혼자 막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오히려 더 꼬일 수가 있거든. 그래서 경쟁자도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 잘하지만 그래도 혼자 모든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같이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설이 될 수 있는 거지. 뭐야 쟤. 혼자 잘난 척하고 있어. 아까 그런 거 있잖아. 그것 때문에 구설이 될 수 있어요.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. 근데 이제 또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장이나 좀 이동, 변동을 주시는 건 이 시기엔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이 장사나 사업, 개인 일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동 안 하시고 원래 하던 대로만 하신다면 변화 없이만 준다면 오히려 내년 가서 좀 좋은 운기를 받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43살 경신생 분들. 뭐 이분들 제가 항상 그 삼재라도 괜찮다. 그리고 원숭이 중에 그래도 복삼재로 받을 수 있는 게 이 경신생이다. 라고 맨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이분들이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동도 많고 생각이 막 오락가락 했을 거야. 왜냐면 어떤 불안감이 계속 있었을 거거든요. 안 되지는 않는데 조금 약간 일이 조금 삼재나 이런 여파가 있기 때문에 좀 일이 조금 더딜 수는 있었을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좀 마음고생은 좀 많았을 거라고. 그러니까 마음만 바쁘고 행동이 잘 안 됐을 거예요.
근데 이 8, 9, 10월 달에 제가 분명히 과감히 도전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아직 영상 안 보셨다면 다시 한번 좀 보시길 바랄게요. 그래서 그걸 잘 하셨다면 11월, 12월, 1월 달에는 진짜 재물의 운기 정말 좋아요. 진짜 이제 그동안에 왜 안 되지? 왜 안 되지? 왜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되지? 했던 것들이 이제 시작돼서 돈이 들어오는, 움직이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돼요.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하려고 해도 활동이 마음만 생각이 되고 몸이 안 움직여졌다 그랬잖아요.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지. 그래서 건강수 조심하셔야 돼요. 바빠지기도 하고 또 삼재가 또 몸으로 치는 게 이 경신생들이거든요. 그래서 좀 특히나 이 시기에 건강수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특히나 이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말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오히려 새롭게 장사를 시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확장을 하신다든지 이런 운기도 들어있어요. 그래서 괜찮은데 어떤 문서에 대한 어떤 약간의 손재수도 같이 들어있어서 문서를 잡으실 때는 조금 확인을 하시고 좀 이런 데 오셔서 물어보시고 문서를 잡으시면 괜찮은 운기에 들어있습니다. 명심하세요. 네. 그 다음에 55세 무신생이죠. 이분들은 좀 약간 반반 나뉘는 그런 운이었어요. 근데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만약 8, 9, 10월 달에 직장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뭐 조금 일찍 되시는 분들 10월 뭐 하반기부터 해서 11월, 12월, 1월에는 이제 구직이 이제 성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직을 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이제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시기. 그전에는 조금 불안정한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좀 안정이 된다. 그래서 이 시기에는 들어갔는데도 또 흔들릴 수 있거든. 절대 이동하시면 안 돼요. 여기서 이제 이동하면은 이제, 정말 삼재 크게 탈 수 있어요. 이제 도대체 내 자리는 어디야 하고서 내 자리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. 그래서 또 다른 데 가도 다시 또 나와야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11월, 12월, 1월 달에 가시는 그 직장에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버텨내시는 게 나중을 봤을 때는 좋은 자리일 수 있어요. 그래서 현 자리에 충실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 시기에는 조금 병원 출입이 많을 수 있어요. 큰 병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뭐 잔병치레 그러니까는 뭐 자꾸 감기가 걸려서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별 이상이 없는데 자꾸 신경성 뭐 장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거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또 이분들은 이사 그 전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신 분들 꽤 있으실 거거든요. 기한이 안 맞아서 아니면 뭐 금액이 안 맞아서 아니면 뭐 가야 되는데 집이 없어서 뭐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가실 수 있어요. 원하는 곳으로. 그래서 만약에 진짜 가고 싶은데 왜 이러지 하시면 요 시기에 좀 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이런 건 미리미리 확인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? 그럼요.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올려드리는 거잖아. 네. 제발 좀 보셨으면 좋겠어. 그 다음에 67세 병신생이죠. 이분들은 이 시기에 변동수가 있어. 이동 변동수가 있는데 별로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어떤 뭐 변동을 웬만하면 주지 않는 게 좋고 좀 무리한 확장, 어떤 거래처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잘못했다가는 그거에 엮여서 내가 골치 아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. 그래서 좋지 않은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변동수를 주지 않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이분들은 좀 이 시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지. 인간관계도 좀 조심해야 돼요. 대인관계에 있어서 별말 아닌 거 그냥 별말 아니야. 그냥 내가 그냥 툭 던졌는데 그 사람이 뭐야 너무 기분 나쁜데? 이렇게 해서 다툼이 될 수가 있거나 그게 이제 커져서 시비, 다툼, 관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또 재물로는 괜찮아요. 근데 들어와도 또 많이 나가야 돼요. 그래서 좀 지출 관리, 계획성 있게 좀 하시면 뭐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어요. 그렇다면 이 사실 4개의 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. 이 중에서 가장 운기 좋은 나이 딱 하나만 꼽자면 어떤 분들일까요? 아직 하나 남았어. 아 그런가요? 79세 갑신생. 네. 이분들 왜 빼? 서운해. 이분들은
좀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요새 뭐 79세 뭐 한참 때잖아요. 근데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님이 많이 들고 이제 매출이 상승하는 시기예요. 진짜 이제 좀 내가 장사하는 맛이 나는구나 이럴 시기고. 근데 이제 어떤 그 전에 만약에 골치 아픈 문서가 좀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근데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게 해결도 가능하지. 정말 팔아야 돼. 근데 안 팔렸어. 이제 팔릴 수도 있다는 거죠. 아니면 송사 시비에 걸렸던 문서. 이제 이게 해결되는 시기. 그래서 좋아요. 근데 이제 이분들은 연세가 그래도 있으시잖아. 네. 그리고 삼재기 때문에 이 시기에 건강관리, 신장, 뭐 방광, 요런 부분들만 조심하시고 가면 다른 운기는 다 좋아요. 보통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건데 5개 나이 중에서 가장 운기가 좋은 나이 딱 하나만 꼽자고 하면은 원숭이띠 분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? 병신생 분들이 좀 제일 좀 굳이 꼽자면 조금 지금 쉬어가는 시기여야 된다라는 거지. 이 시기는 오히려 모든 병신생을 제외한 모든 원숭이들은 운기가 좋아서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시기야.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거든. 근데 본인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마음적으로 힘들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.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. 그래서 좀 많이 활동하시고 이제 바빠지는 시기니까 그걸 흐름을 잘만 타신다면 정말 오히려 삼재를 정말 진짜로 복으로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. 이제 또 마무리. 지금 했잖아. 왜 그래?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